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 대대적인 인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 21명이 포함된 이 대거 물갈이에도 불구하고 당 내의 분위기는 잠잠합니다.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어졌었는데 친박 쪽에서도요,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곽상도 의원만 혼자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 회견을 한번 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다들 예상을 빗나가는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딱 보면 이 지금 내 시점에서 어떤 해결을 해야지만이 전화해보게 될까. 아마 그걸 이제 읽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공천이면 가만히 안 있죠. 사실 공천 같으면 뭐 벌써 당사 쳐들어왔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후내년 선거까지 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협위원장을 해봤자 사실은 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네. 당협위원장이 사실은 당에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시의원들, 구의원들 이제 관리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 아직까지 선거가 한참 남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다 다선이에요. 네. 그 지역에 이미 뿌리가 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만 관리하고 있으면 언제든 다시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협위원장 사태가 별로 나의 공천에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저번에 김태현 변호사님이 설명하실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당협위원장이 대부분 그 지역구 출마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당협위원장에서 배제가 됐는데도 이렇게 공천권을 아무 걱정 없이 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데는 당협위원장의 다음 총선을 공천을 받는데 유리한 자리는 있는 건 맞다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뭐 경선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네. 경선을 할 때 그러면 당원들, 물론 여론조사 때문에 대부분 당원들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당원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속된 말로 당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당협위원장이에요. 네. 그리고 경선 시작하기 전까지 당원 명부를 볼 수 있는, 시작되면 당원 명부가 이제 폐쇄가 되고 이제 다 나눠주는데, 그 전까지는 당원 명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1년 한 4개월 정도 남았죠? 그동안 책임 당원들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다음 총선 공천반에 특히 이제 경선을 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방금 전에 이현정 의원 설명하셨듯이, 당협위원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런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 이미 지역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다음에 설사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당협위원장 많이 받았습니다. 또 확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확정된 사람들이 내후년 총선에서 그대로 공천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의 컨셉은 뭐냐면 공천할 때 보면 컨셉이 뭐죠? 당선 가능성 1등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당선 가능성, 그죠? 크게 부족해가지 않는 이상. 그 당선 가능성, 적합성, 이거를 본 건 아닙니다. 이번에 뭐냐면, 국정농단, 탄핵, 분당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지방선거 패배, 대선 지방선거 패배까지, 이 당이 몰락해가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인적 쇄신이지, 그러면 그 책임을 벗어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저 인정받은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다음에 총선 나가면 무조건 당선될 것 같으니까 공천을 보장하느냐. 그건 또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컨셉에서 보시면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했던 마지막 내년에 아마 공천 또 본선에서 새로운 인적 쇄신이 있었다는 그 말대로 되면 아마 자유한국당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거예요. 특히 내년 공천이 최고의 절정을 찍겠죠. 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윤여준 전 장관, 한국당이 인적 쇄신안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가 조용한 이유,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겉모양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알맹이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의원들이 특별히 반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차피 이제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거기 따라 또 이제 조강특위 만들고 당무감에서 다시 하고 공천을 해서도 해야 되니까요. 그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지금 당협위원장에서는 배제가 됐지만 결국 2월 달에 전당대회하고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때 다시 공천권에 대한 얘기는 새롭게 또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완전히 공천권에서 배제된 건 아니야. 이런 계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공천에 이번에 당협위원장 탈락한 분들은 네. 내년 2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어디에 줄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일단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몰표를 몰아주면 새로운 당대표한테 당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또 보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가 마찬가지로 그때 예를 들어서 징계했던 서청원 의원 이런 사람들 다 복귀시켜줬지 않습니까? 네. 윤상현 의원은 어떻습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 돌아왔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내년 2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 때 내가 어느 대표를 밀면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지나가다가 여론이 이제 잊어지고 네. 언제 그런 거 했어? 국민들이 하면 슬쩍 다시 동무복귀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안까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몰랐을 리 없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불거지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요. 이번 결정 사안에 대해서 차기 지도부가 뒤집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발끈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낭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음 지도부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이번에 내린 결정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폄하하는 보도를 볼 때 그야말로 우리 정치에 대한 폄하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에 당협위원장에서 탈락이 되신 분들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많이 또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당에 기여한다면 저는 21대 공천에서 이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결국에 보면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발끈하면서 무슨 소리냐. 비대위에서 결정한 사안 차기에 당대표가 선출돼도 이거 무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신임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다 깔아놨군요. 일단은 희망을 깔아놓음으로써 이제 당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반발, 분란 이런 것들을 이제 잠재우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봐도 이제 내년 2월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지도부가 형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최소한 그 이후에 한 차례는 조강특위 활동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이 다시 교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현역 의원들 21명 당협위원장 교체된 이 부분을 외부 위원들이 4명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라고 너무 또 쉽게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협위원장에서 그분들을 교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향후에 다시 당협위원장을 맡는 과정에 오기까지는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한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의 부분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또 뒤집히지 않겠어? 이렇게만 볼 수 있는 사안은 저는 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죠.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21명 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있는데 만약에 다음 총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인적 쇄신은 아마 당의 몰락에 대한 책임 추궁적 인적 쇄신이고 다음 공천 때 되면 아마 세피 수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2차의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거든요. 네. 다음 총선 때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인적 쇄신 한번 더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와중에서 이미 내후년 기준으로 1년 4개월 전에 당협위원장 배제했던 현역 의원들이 다시 살아가 짜잔하고 또다시 나타나면 그럼 자유한국당에 다 내후년 총선에 있어서 인적 쇄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만약에 이번에 배제됐던 의원들 중에 많은 수가 한두 명 정도는 예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수가 만약에 내후년 총선에서 살아난다. 그거 진짜 코미디죠. 그러면 다음 총선 때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라인업을 가지고 정말 새롭게 국민 앞에 다가섰으면 이게 싹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다음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내후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마 많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생각은 동일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엔 질적인 진짜 국민들이 느낄 정도의 본질적인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의 컨셉은 뭐냐면 공천할 때 보면 컨셉이 뭐죠? 당선 가능성 1등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당선 가능성, 그죠? 크게 부족해가지 않는 이상. 그 당선 가능성, 적합성, 이거를 본 건 아닙니다. 이번에 뭐냐면 국정농단 탄핵 분당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지방선거 패배, 대선 지방선거 패배까지 이 당이 몰락해가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인적 쇄신이지
그러면 그 책임을 벗어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저 인정받은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다음에 총선 나가면 무조건 당선될 것 같으니까 공천을 보장하느냐? 그건 또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컨셉에서 보시면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했던 마지막 내년에 아마 공천 또 본선에서 새로운 인적 쇄신이 있었다는 그 말대로 되면 아마 자유한국당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거예요. 특히 내년 공천이 최고의 절정을 찍겠죠. 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윤여준 전 장관, 한국당이 인적 쇄신안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가 조용한 이유,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겉모양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알맹이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의원들이 특별히 반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차피 이제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거기 따라 또 이제 조강특위 만들고 당무감에서 다시 하고 공천 회수도 해야 되니까요. 그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지금 당협위원장에서는 배제가 됐지만 결국 2월 달에 전당대회하고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때 다시 공천권에 대한 얘기는 새롭게 또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완전히 공천권에서 배제된 건 아니야. 이런 계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공천에 이번에 당협위원장 탈락한 분들은 내년 2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어디에 줄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일단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몰표를 몰아주면 새로운 당대표한테 당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보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가 마찬가지로 그때 예를 들어서 징계했던 서청원 의원 이런 사람들 다 복귀시켜줬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어떻습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 돌아왔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내년 2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 때 내가 어느 대표를 밀면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지나가다가 여론이 이제 잊어지고 언제 그런 거 했어? 국민들이 하면 슬쩍 다시 동무복귀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안까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몰랐을 리 없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불거지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요, 이번 결정 사안에 대해서 차기 지도부가 뒤집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발끈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낭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음 지도부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이번에 내린 결정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폄하하는 보도를 볼 때 그야말로 우리 정치에 대한 폄하,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에 당협위원장에서 탈락이 되신 분들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많이 또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당에 기여한다면 저는 21대 공천에서 이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결국에 보면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발끈하면서 무슨 소리냐. 비대위에서 결정한 사안 차기에 당대표가 선출돼도 이거 무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신임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다 깔아놨군요. 일단은 희망을 깔아놓음으로써 이제 당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반발, 분란 이런 것들을 이제 잠재우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봐도 이제 내년 2월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지도부가 형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최소한 그 이후에 한 차례는 조강특위 활동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이 다시 교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현역 의원들 21명 당협위원장 교체된 이 부분을 외부 위원들이 4명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라고 너무 또 쉽게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협위원장에서 그분들을 교체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다시 당협위원장을 맡는 과정에 오기까지는 훨씬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한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분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또 뒤집히지 않겠어? 이렇게만 볼 수 있는 사안은 저는 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죠.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21명 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있는데 만약에 다음 총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인적 쇄신은 아마 당의 몰락에 대한 책임 추궁적 인적 쇄신이고 다음 공천 때 되면 아마 세피 수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2차의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거든요. 다음 총선 때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인적 쇄신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이미 내후년 기준으로 1년 4개월 전에 당협위원장 배제했던 현역 의원들이 다시 살아가 짜잔하고 또다시 나타나면
그럼 자유한국당에 다 내후년 총선에 있어서 인적질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만약에 이번에 배제됐던 의원들 중에 많은 수가 뭐 한두 명 정도는 뭐 예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수가 만약에 내후년 총선에서 살아난다. 그 진짜 코미디죠. 그러면 다음 총선 때 자유한국당이 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라인업을 가지고 정말 새롭게 국민 앞에 다가섰으면 이게 싹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다음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내후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네. 아마 많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생각은 동일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엔 질적인, 진짜 국민들이 느낄 정도의 본질적인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설명이군요.